부모님 돌봄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잘못 선택하시면 부모님 건강은 악화되고 가족은 경제적 부담만 커집니다. 12년간 3천여 명의 어르신을 돌봐온 제가 오늘 내 부모님의 상황에 딱 맞는 서비스 고르는 법, 그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한 분이 상담으로 오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2년 만에 주간보호센터로 옮기셨다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대표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는데 여기 오시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비단 이분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부모님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요양원으로 모셔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시니까 방문 요양 서비스는 안 되겠지? 라고 단편적인 기준 하나만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건강 상태만 보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높은 확률로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 선택은 3가지 축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3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회복 가능성.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현장에서 수천 분의 어르신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 같은 불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 2분이 계십니다. 2분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A 어르신은 3개월 전에 낙상으로 다리 근력이 약해진 상태고 B 어르신은 10년간 파킨슨병이 진행돼서 악화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A 어르신은 전문적인 재활운동과 인지활동이 제공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3개월만 꾸준히 다니셔도 보행기로 이동이 가능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처음부터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까 근력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6개월 후엔 정말로 혼자서는 일어나실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어르신께 회복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냐? 지금부터 간단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6개월 이내에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가 있었는가? 두 번째, 만성 질환은 있지만 꾸준한 관리로 안정적인 상태인가? 세 번째, 인지 기능은 떨어지긴 했지만 대화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가? 이 3가지 중 2개 이상 예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재활과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돌봄 시간대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어도 가족이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많은 가족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엄마 상태로는 주간보호센터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그럼 밤에는 어떡하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아빠는 낮에만 케어받으면 되는데 주말에는 내가 봐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 점을 정리해드리면 주간보호센터는 평일 낮 시간 동안 전문 돌봄을 제공하고 저녁과 주말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낮 시간 동안 전문가의 재활운동, 인지 프로그램, 영양관리 등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환경이 익숙한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집이라는 안정감입니다. 낮에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이 신체 리듬이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방문 요양은 주 3일에서 5일 해당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 댁으로 방문하셔서 신체 활동 지원이나 식사 도움, 가사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동
이동이 매우 불편하시거나 외출 자체가 힘든 어르신, 가사 업무가 많은 어르신들께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장비,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래 어르신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부족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보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겁니다. 방문 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를 나오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교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 그리고 치매 억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사회적 교류가 인지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가족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약을 잘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신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우울증으로 말수가 거의 없으셨고 자녀분이 집에서는 하루 종일 TV만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보호자께서도 우리 엄마가 아침에 센터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간보호센터의 힘입니다. 그럼 요양원은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24시간 전문 케어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상주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증 치매가 너무 심해서 망상, 배회 이런 이상 징후가 너무 심한 경우에, 또 와상 상태로 한두 시간 단위로 체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적 처치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이 물리적으로 전혀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가 맞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요양원을 미리 선택한다면 부모님의 잔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기능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요양원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요양원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실 때 선택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직은 소수긴 하지만 전문 재활주간보호센터도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상주하며 개인별 맞춤 케어를 제공합니다. 저희 대교 유이프 데이케어 센터도 10년차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매일 상주하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 신체 상태에 맞춘 슬링 재활운동, 디지털 재활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 가능성. 최근 신체 인지 기능 저하, 만성 질환 안정,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주간보호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두 번째, 돌봄 시간대, 낮 시간 동안 집중 케어가 필요하고 저녁 주말에는 가족, 동거가 가능하다면 주간보호가 최적입니다. 세 번째,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는 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돌봄 서비스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상태에 따라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거동이 더 불편해지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요양원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만 건강이 조금 나아지시면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해서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 부모님께 가장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다가 결정할게요 라고 상담 때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센터에 보내시는 게 마치 내가 돌봄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시니까. 하지만 어르신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근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계시고 인지 기능 역시 조금씩 약해지고 계실 겁니다. 6개월 후에도 그때 시작할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초기에 우리 부모님께 맞는 올바른 서비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저희 센터에 6개월 이상 꾸준히 디지털 인지 프로그램 신체 재활 운동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기억력, 진압력이 5점 이상 상승한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분이 보행기를 타고 보행 연습을 하신다거나, 연화작용이 약해서 다진식만 드셨던 어르신이 1년간 꾸준한 연화 치료를 받으신 결과 지금은 죽 외에도 일반식을 드시게 됐다는 것,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케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자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님께 맞는 정확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내 부모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께 딱 맞는 서비스 이제 명확하게 아셨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광주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직접 뵙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